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회원분이랑 좀 통화를 했었는데 여전히 걱정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뭐 걱정하는 이유들을 여쭤보면 뭐 공매도 이야기도 하시고 미국의 어떤 대선 혹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들, 뭐 한국에서 뭔가 글로벌리하게 어떤 코로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랑 통화했을 때가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 진행되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도 통화를 했었고, 뭐 오늘도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계속 걱정만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걱정이 어떻게 보면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시황에 대한 어떤 고민이 많으시다면 조금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수가 사실 시황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하는데 우리가 시간 할애하는 것의 대부분을 시황에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보유하는 종목들을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복잡한 이런 시황들은 그냥, 사실 그런 시황을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시황들을 좀 뒤로 하고 조금 더 그냥 심플하게 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수가 상승하거나 지수가 하향하거나 지수가 횡보하거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하향할 때는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이럴 때는 어, 주식하기가 상당히 꺼려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구간인 거고, 지수가 지금처럼 우상향하거나 얼마 전에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구간은 주식 투자하기가 그래도 뭐 좋은 편입니다. 근데 길게 시계를 보면 시장은 계속 우상향하는 것이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우상향하지만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런 구간들이 있죠. 근데 이런 구간을 내가 시황으로서 여기를 극복할 거야 라는 것은 힘든 것 같아요. 시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후행적이거든요. 시황 역시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좋은 회사들을 매수하고, 그러니까 매매하는 이런 방식이겠지만, 시황이 안 좋아져서 하락할 때는 뭐 다 매도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이럴 때는 채권형을 어, 보유하고 있다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흐름을 끊기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회원분들이 이 시장 여기서 확 꺾일 때 이런 데서 이제 겁이 나서 이제 매도를 하고 계속 못 들어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원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주식이 어떤 초보자라면 혹은 뭐 실력이 꽤 있거나 하더라도 혹은 뭐 비중이 많아도 전체 주식 자산에서, 투자 자산에서 절반 정도는 시장에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나머지로 뭐 현금이라든지 개별 종목을 좀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이쪽에 해당하는 것은 아주 장기적인 어떤 시계열로 가시는 분들은 그냥 코덱스 200을 그냥 보유하고,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매수해도 되지만 한 5년 10년 안에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분이라면 코덱스 200과 뭐 미국채가 이제 4대 6으로 섞인 혼합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반 정도 이렇게 보유하면 시장이 하락해도, 하락하면서 내 개별 종목들을 좀 이익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도 시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 안전하게 좀 시장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우상향 혹은 뭐 횡보가 더 맞을 거고, 하향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하기에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여기는 정말 너무 뻔한 것 같아요. 시장이 우상향하거나 횡보할 때, 그러니까 우하향만 아니라면 주식하기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시장이 특히 우상향할 때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주식을 싸면 매수하고 비싸지면 매도하는 이 두 개를 계속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우상하거나 횡보, 그러니까 적어도 하락하지만 대세 하락만 아니라면 이것이 반복인 것 같아요. 계속 실적을 들여다보고 실적 대비 주가가 싸면 매수하고 실적 대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이것의 반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나 시황이 잘 지수가 좀 맞지도 않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볼까요? 시장의 방향성에 밀접했던 투자 주체는 외국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때 외국인의 매수세도 증가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았죠. 근데 시장이 상승할 때 이상하게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세가 많은 이게 한참을 좀 오랫동안 유지했었죠. 보통 상한계수가 아마 한 0.6에서 0.7 사이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개인은 마이너스 상한계수가 마이너스 0.6에서 0.7 정도. 그러니까 과거로 따지면 시장과 외국인의 방향은 거의 흡사했고 개인은 항상 반대로 갔던 이런 케이스인데 최근에 요 구간에서 코로나 상황 이후부터는 좀 그것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것이 뭐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카페에다가 썼던 부분 중에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외국인의 어떤 누적 순매수가 한 7월부터는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이나마 미세하게나마 아주 강하진 않지만 미세하게나마 약간 우상향하는 이런 정도의 이렇게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지 매우 궁금합니다. 여지까지는 이 지수가 상승할 때 검은색이요. 초록색 개인의 어떤 그 그래프 그 매수 그래프와 거의 흡사했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왔을 때 이 지수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다 잘 됐으면 좋겠으나 개인 투자자만으로 시장을 계속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외인들의 최근에 어떤 시장 방향성을 좀 주목해 보자. 근데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그런 어떤 투자 주체별로 별 가지고 지수를 설명하기는 요즘에 조금 헷갈려졌다라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수가 상승하거나 뭐 횡보하거나 그러니까 하향만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좋은 회사를 매수 매도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도 이제 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런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매수하고 싶어지는 어떤 조합이 있을 거고 매도하고 싶어지는 어떤 조합이 있다라고 보면 매수하고 싶어지는 조합은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그런 어떤 기업이고 근데 다만 주가는 많이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이죠. 뭐 적어도 횡보 혹은 뭐 하락하는 것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회사들은 일단 매수하고 싶어진다는 것이고 근데 매도하고 싶어지는 애들은 이익 전망치가 하향되는데 주가는 많이 상승하고 있는 애들은 매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죠. 오늘 저희는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매도한 이유는 뭐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익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는 꾸물꾸물하게나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가 여기라고 해보면
고평가 위치, 뭐 저평가 위치 이렇게 나눴을 때 삼성전자가 꾸물꾸물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 정도의 어떤 갭이 좀 상승 여력이 남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요 어떤 실적이 하향되면서 이 밴드가 이렇게 다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긴 고평가, 적정 가치, 저평가 영역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실적이 하향되기 전에는 이 주가의 위치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지만 실적이 하향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위치가 그냥 고평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절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오늘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뭐 6만원에서 6만 5천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적이 하향되면서 이 가격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위치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향되면서 이 정도여도 비싸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원저리에서 매수해서 여기에서 그냥 끝내는 크게 뭐 어떤 무언가가 있진 않았지만 수익률에 의해서 뭐가 확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좀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적이 하향되는 게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2분기를 기점으로 고점으로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봤더니 반도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IM 쪽 역시도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를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 IM과 반도체가 안 좋으면 삼성전자가 실적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대표주의지만 일단은 매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좋게 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좋게 보는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조금 그러니까 저희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가 좀 꺼려지지만 뭐 추천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논리를 설명하는 거니까요. 회원분들에게 이런 것이죠. 진우스라는 회사의 뭐 사업 내용은 뭐 차치하고 최근에 이렇게 계속 주가가 옆으로 횡보합니다. 횡보하는데 이 회사의 실적은 계속 증가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세게 증가하고 근데 주가는 계속 옆으로 횡보한다. 이러면은 매수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실적이 증가하는데 주가는 횡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이렇게 적정 주가가 있고 어떤 고평가 영역, 저평가 영역이라고 하면 실적이 높아지면 얘네들의 어떤 밴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던 찰나예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냥 뭐 그저 그런 가격대였거든요. 적정한 가격. 근데 실적이 상향됨으로써 저평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누스 같은 회사가 이런 식의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매수를 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어느 시간을 보내냐면 이 적정 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설명했던 적정 밴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간 것이죠. 올라가서 얘네들이 이렇게 또 가다가 또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니까 또 이렇게 밴드들이 올라가겠죠. 적정 주가의 어떤 밴드들이. 근데 이 주가의 위치가 현재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던 애들이다 보면 자연스레 시간이 지나면 저평가가 되다 보면 이게 또 올라갑니다. 근데 또 아주 운이 좋게 아주 과하게 올라가는 이런 순간도 생기거든요. 혹은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좀 내려오다가 다시 또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을 겪을 텐데 이렇게 높아질 때는 물량을 덜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미래의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면 일단 홀딩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슬금슬금 내려오겠죠. 주가는. 근데 실적들은 상향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고평가되었던 주가가 다시 적정한 가격으로 오면 다시 또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어, 이것도 뭐 저희가 보유한 종목이긴 한데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거는 조금 늦게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요때였나요? 뭐 매수를 했다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좀 덜어냈잖아요. 그리고 슬금슬금 계속 조정을 받았지만 이 사이에 실적이 그러니까 상향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럼으로써 주가가 하락하면서 얘는 두 가지가 맞춰진 거죠. 주가가 하락하는데 실적이 상향됨으로써 비싸졌던 주가가 싸지는 꼴이 돼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또 매수를 했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 지수가 상승하거나 횡보하는 이런 구간, 그러니까 대세 하락하는 구간만 아니라면 어,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고, 근데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시황으로서 내 종목들의 리스크를 해지한다? 이건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장 하락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무섭다면 시장의 어떤 절반 정도는 어떤 글로벌 어떤 자산 배분을 좀 하고 나머지로는 뭐 현금과 개별 종목들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가면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싸지면 사고 비싸지면 파는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연말이 되면 혹은 뭐 반기가 지났을 때 이 현금과 이 비율들을 리밸런싱을 한번 해준다든지 뭐 이런 과정들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락에 대한 어떤 것들은 이번에 시장을 보면서 느꼈겠지만 시장이 무섭도록 하락해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융시장이 완전히 붕괴되고 이러지 이르, 이런 일은 없겠죠. 그렇죠? 모르죠. 뭐 먼 미래에 뭐 어떤 뭐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호흡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시황에 큰 시간을 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왜냐면 시황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뭐 지수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맞춰도 틀립니다. 언젠간 틀리고 그것에 의해서 근데 그것 역시도 어떤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황을 맞출 때도 어떤 기술적 이런 내용들 뭐 이런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혹은 큰 뭐 매크로로 이렇게 분석을 하겠지만 사실 매크로로 정확하게 시장을 이렇게 따닥딱 이렇게 맞추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못 봤던 것 같아요. 음, 전혀 못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시황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종목에 대해서 내 종목에 어, 내 종목이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면 홀딩하거나 뭐 어떤 그냥 너무 갑자기 비싸지지 않는 이상은 홀딩 혹은 너무 비싸지면 매수 아니 매도 너무 싸지면 또 다시 매수 뭐 이런 것들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또 이야기해 보면 최근에 저희도 보유하고 있는 KMW가 있죠. KMW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정확히 표시는 안 되는데 아마 한 요 언저리 때에 3차 매수까지 이제 끝났던 종목인데요. 이게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있어요. 보면 최근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당초 예상은 실적도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실적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실적이 꺾이는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좀 투자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생겼거든요. 상반기에. 그래서 상반기의 실적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연되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보면 실적이 원래는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좋아질 거로 보였는데 조정되면서 실적이 하향되고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이렇게 바뀌는 케이스로 변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꾸역꾸역 계속 올라간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죠.
여기 기준이 현재라고 보면 여길 좀 지워야겠네.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현재라고 보면 현재 KMW는 꾸역꾸역이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면 조합이 어떻게 됐나요? 실적이 상향이 아니라 하향으로 바뀌었고, 주가는 근데 계속 상향하고 있었던 이런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게 돼요. 분명히 나는 실적이 좋아질 거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믿고, 과거의 어떤 레코드를 믿고, 다행히 주가도 상승해서 계속 홀딩하고 추가 매수하고 있었던 찰나에 갑자기 실적이 조정되면 그때 좀 놀랍니다. 근데 다행히도 향후 실적들이 이제 3분기부터 좋아질 거라는, 3분기 이후부터 좋아질 수 있는, 혹은 3분기부터 좋아질 거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가볼 수는 있겠죠. 근데 우연치 않게도 지금 이 종목은 이 전고점 이 언저리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있고, 조정이 오면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적은 상향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면은 내가 추가로 샀던 금액은 싸게 사는 금액은 더 싸게 사지는 이런 어떤 것들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조정도 뭐 어색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고점이라는 어떤 심리적 저항대도 있지만 실적도 불안해지는 이런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좀 눌린다면 매도할 것이 아니라 뭐 추가 매수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한 번에 뚫었으면 좋겠지만 일단 실적이 확 돌아나가는 것이 이연됐기 때문에 뭐 좀 그럴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 잘은 모르지만 나름의 어떤 기준을 좀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시황보다는 기업의 실적에 좀 두자라는 것이고, 그 기업의 어떤 적정 가치가를 평가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책에서밖에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아직까지 다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건 없어요. 해답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은 있지만, 그래서 책을 보셨으면, 그러니까 저번에는 이제 좀 아주 기초적인 책,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뭐 이번 주 금요일이나 뭐 주말에는 요 책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책 내용이 채권쟁이 서준식의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라는 책인데요. 이것도 상당히는 아니지만 뭐 쉬운 편에 속하는 책인데, 좀 명쾌하게 나는 이렇게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가치는 채권형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이 채권과 주식의 어떤 교과서스러운 내용들을 좀 설명해줘요, 처음에. 그러다가 아주 쉽게 나는 이렇게 투자한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명쾌합니다. 그래서 이 책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되실 것 같고, 초보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책에 뭐 한 3분의 2 정도, 초반에 3분의 2 정도, 나중에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나눠진다면 여기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거든요. 이 부분만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신문을 본다거나 리포트를 볼 때 조금, 혹은 어떤 기사들을 볼 때 좀 막힘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뭐 대략적으로 설명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미리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방송이 길었네요. 최대한 10분 안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우하향하진 않습니다. 우하향하진 않고 우상향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어떤 코스피의 높낮이 혹은 시황으로는 주식 투자하기는 어렵고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영역을 좀 설정하시는 게 어떨까? 기준을 설정하는 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